비트코인 어제자 미국의 증시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것과 비트코인까지 연관지어서 오늘 모든 차트 분석까지 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조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큰 손실 없이 지금 장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자 증시를 보셨나요? 이란 공습의 최고 지도자 사망까지 터졌는데 나스닥 차트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쟁 악재는 다 끝났구나 하고 풀매수 때리려는 분들 잠시 멈추셔야겠죠. 자, 지금 트럼프는요, 이런 장기전을 서사하는 예고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막혔나요? 호르무즈 해협이 바뀌면서 우리 또 한 번 세계 원유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까요? 절대 안 내리겠죠. 비트코인이 어제 왜 미끄러졌겠습니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면 어제 이 단기적인 반등 구간은 70K를 넘어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의 불장을 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트리거 구간에서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에서 지금 당장은 하락세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본다면 우리가 이 주봉 채널 혹은 이 아래 채널에서 반등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폭 상승을 봐야 되지. 여러분들이 완전한 불장 세례를 보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확신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현재 비트코인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짧은 채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2월 9일과 2월 15일에 고점을 이었을 때 계속해서 고점을 지켜주다 한 번에 롱을 통해서 숏 스퀴즈를 내리고 다시 한번 이번 종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 상승을 통해서 일어난 채널 이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아래쪽에 62K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채널을 이탈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인 채널을 지나서 계속해서 버텨주던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것은 주봉 채널의 하단입니다. 주봉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와 이번 패닉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점을 지켰던 이 채널,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의 하단인데요. 비트코인은 이곳에 지지를 받아야만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 있다는 점은 완전한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저점이 아니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 이런 단기적인 채널의 하단 혹은 우리가 고점으로 봤던 이런 채널의 상단에서 단기 반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찐 불장 반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명확하게 65K와 62K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가격 상승에 압력을 주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중동발 공급 쇼크라는 이런 복병을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이상 넘보는 상황에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들은 수혜를 입겠죠. 하지만 운영비 부담이 커진 빅테크와 금리 인하 지연을 우려하는 금융권에서는 명백하게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선언과 고유가라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짧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고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감소될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바로 이런 불장을 바라보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상승폭이 나와줘야 됐으면 어제 기대감 상승으로 어디까지? 이전 박스권의 상단 70K 정도는 뚫어줬어야, 적어도 71인데 그래도 70K 정도는 뚫어줬어야 우리가 뭐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이전 고점을 탈환하는 정도의 기대감으로는 우리가 당장의 상승을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보여드렸던 자리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 매매일지에 남겨드렸죠.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자리 들어갔던 이유가 뭔가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 봉에서 CPI 반등을 입은 곳에서 명백하게 지지 구간이 계속 일어났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계속 들어갔던 매미들을 한 번에 손절시키고 죽여버리는 무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강력했던 지지 구간 매물대가 뭐로 작용을 할까요?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구간을 밟고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올라갈 때도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이슈가 터진다는 것은 자, 이제 종전으로 가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번은 반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이에서 이익을 냈어야 됐는데 첫 번째 분할 익절 볼 것이 이 고점이 지켜주었던 이 채널의 상단,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주봉 채널을 넘어 이전 고점에 가기 전에 이탈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전 고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FEG의 하단에서 익절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익절가 안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유와 롱 포지션 비중 모든 것들을 조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고가에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풀롱 잡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오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구간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는 거 영상보다 더욱더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래쪽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광고쟁이 거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요거 두 개 통해서 제가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 스터디룸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제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영상으로 평일에도 자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제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일지들, 이슈, 그리고 제가 포지션 잡는 이유, 그리고 전반적인 뉴스, 증시 시황까지 되도록 제가 자료 모으는 것들은 모두 올려서 보관함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꼭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제자부터 단기적으로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몇 K, 요 그대로 떨어진다면 67.7 부근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셔야 된다. 왜? 지금은 대응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어떻게 봐야 된다?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 저는 여기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까지 부분 익절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 압력 세다면서 왜 그렇게 보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026년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해입니다. 왜? 이런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해소가 되는 동시에 이것들을 모두 말아올릴 이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의 장이 한번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상승 타점을 잡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은 이란 전쟁을 무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이슈들에 사람들은 결국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트에 반영이 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 말미의 조건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차트적으로 방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방어를 하고 반등에 나서서 이 이슈 해소와 동시에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방향성과 관련은 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로 정확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건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관점이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주가 동조화되면서 어떻게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한다. 왜? 비트코인은 계속 나스닥의 하나의 개별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할 때 동시다발로 딸려가는 이러한 머리채가 잡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오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현금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트리거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저희가 차트로 한번 봐도 제가 차트로 나스닥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은 이렇게 고점을 지켜주고 저점을 지켜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점을 두 번 맞고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락이
빠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기술주의 호재로 이렇게 상승을 찍는 게 빠를까요? 솔직히 지금 차트로 봐도 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이 조금 더 빠르죠. 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이유로는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일목구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목구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차트와 이격, 이 캔들과의 거리가 벌어질 때 이 거리를 좁히려는 습성이 있다. 어떻게? 이전 자리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리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점이 맞고 하락이 조금 더 가까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격까지 좁히려고 한다면 얘가 동시다발로 갑작스럽게 빵 떨어지는 이런 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런 구간에 지그재그로 붙이면서 갖다 줄 확률이 크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우로 가나 좌로 가나 하락세에 조금 더 가까운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이 나스닥의 하락분을 견디든 안 견디든 하락을 조금 더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려면은 이게 디커플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커플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사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이슈들이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아래쪽까지 내리쳤던 이 비트코인이 60K까지 가게 했던 이러한 나스닥 차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날봉을 봤을 때도 나스닥은 날봉의 상승 채널 그리고 날봉에서 볼 수 있는 일목구름의 하단에서도 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을 당장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중장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내린다 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이 조금 더 까불면 내가 전례 없는 힘으로 지금 완전히 밟아줄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러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좀 동조화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죠. 이 금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 나중에 엄청나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어차피 함께 반등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이 시스템 붕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때의 약반등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가 전환되는 지점을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려면 엄청난 중장기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과의 전쟁이 그렇게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심리로는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해서 하락분이 조금 더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리꽂는 잡에서 무조건적인 눌롱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지 구간을 버텨주는지 보면서 보다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추격롱이 아니라 이 시장 이슈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타야 되는 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아깝게 본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점을 지키는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자 주봉의 하단선을 계속 지지하다가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요 하단에서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TPO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사람들의 심리 매물대를 봐줘야 돼요. 자 심리 매물대를 이미 뚫었죠. 68223 이 라인이 어디예요? 지금 주봉과 겹치는 자리입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 매물대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터졌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여기에서 밟아서 올리지 못하는 이상은 또 한 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급격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69에서 저는 안전하게 익절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관점은 계속 실시간으로 스터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를 한번 봐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아래 구간에 있는 65K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65K에서 62K를 따는 건 시간적으로 큰 문제 없이 바로 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두 구간이 빠지면서 60K 매물대를 뚫는다면 57에서 59K에서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런 장기적인 하방 관점 자 여기에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패닉셀이 나오면 나올수록 급격한 V자 반등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또 계속 보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다시 올라가면 이 구간이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밟고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시간 타점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목표가 높게 잡으면 안 된다. 왜?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승자는 원유와 금이 좀 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다이나믹한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유가 좀 안정적이어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들어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시장이고 이 전쟁 이슈가 결국은 해소가 돼야 된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 반등에 올라갈 수 있는 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롱을 잡아보고 안전한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것이 보다 안전적인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자 정리를 해보면 뭐다? 첫 번째,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종결이 나면서 뭐가 잡혀야 된다? 원유, 이 가격이 잡혀야 된다. 이 기름값이 잡혀야 어떻게 금리 인하든 뭐든 시장 안정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모션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볼 때 이런 시장적인 이슈들이 우리가 높은 찐 반등을 가져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슈들을 몰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시장에서 하는 말이 이런 구간들을 넘기면 단기적으로 74까지 본다고 하는데 우리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TPO 자리를 없애고 이치모쿠를 보게 되면요. 이 자리에서 74, 5까지 가게 되면 이 여기 있는 일목구름의 상단에 닿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런 곳을 찍어도 다시 한번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땐 제가 뭐라고 했죠? 충분히 내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이런 구간에서 명확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한 매수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69에서 익절을 하면서 부분 익절,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반등을 타더라도 이런 고점에 있는 개미들이 무조건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워낙 지금 장에서만큼은 고가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가지고 가는 저배율, 저 레버리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반등장에 탑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대응의 영역이고요. 저는 아직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해도 큰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근데 계속 실시간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불확실한 장은 해소가 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과 동시에 상승분을 빠르게 채우려는 이러한 형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미 없는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말까지 제가 영상보다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래쪽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래쪽에 수익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광고쟁이들 다 걸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구는 74K, 누구는 75K.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이슈들이 해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확실하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에서부터 단기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실시간 포지션 안내를 드리고 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목표가를 처음부터 높게 잡지 않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 69K 부근에서 한 번에 익절 사인을 내리면서 실시간 대응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하방 압력이 저는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목표가를 높게 잡고 74K까지 잡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에 대응을 하면서 이 아래쪽에 지금 이 자리가 터졌을 때는 더 이상 저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를 대비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계속 보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래가 터진다면 여러분들 볼 자리 65K밖에 없죠. 그 아래에서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PO 자리를 열어서 66.1K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아래로 간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바로 끌어내릴 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수렴을 상단으로 제대로 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페이크 무빙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만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아래쪽에 있는 하방의 무게를 두시면서 눌롱을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곳에서 내 시드를 보존하면서 하는 매매를 진행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번 연도에 큰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가느냐를 내가 파악하고 언제 어떻게 시드를 아껴야 되는지 아는 사람만이 결국 이 자리에서 큰 승부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확실한 매매를 하시면서 자신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롱 포지션에 대한 타점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 대한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